네, 자, 오늘도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4명의 전문가 모셔서 4인 4색 토크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 4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법대 노동일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봉규 시사평론가님, 네, 그리고 이쪽에 김경진 변호사님, 그리고 옆에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바깥 날씨가 춥죠? 네. 네. 아마 오늘 TV 토론 준비하는 후보분들은 가슴이 바짝바짝 탈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학력고사 시험 준비하는 거 같지 오늘이 중대 고비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TV 토론 하기 전에 네. 우선 아무래도 지금 판세가 어떠냐? 예. 예. 주말 그 예. 과정에서 예.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게 있는데 예. 대체로 조사를 보면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았다. 예. 이게 네. 대체적인 여론조사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네 분께 한번 질문을 일단 드리고, 질문을 한번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앞에 OX판 준비가 네, 되어 OX 있죠? 있죠. 예. 근데 이것은 두 가지만, 예.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지지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론조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지한다가 있고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듯이 이거는 후자입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현재 판세가 그대로 될 것 같아. 이다 아니다. 끝까지. 갈 것 같아 이까지 네. 하면 O 아니면 X. 야, 다음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팽팽하게 갈라집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부터 왜 그런지 끝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말씀해 왜 주셨는데요. 끝까지 갈 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은 지금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안철수 전 후보의 네. 가세로 인한 역전극이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안철수 전 후보의 가세가 태풍급으로 발전할 것 같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그 방법이 뭔가 하여튼 석연치 않아요. 뭔가 네. 석연치 않고 문재인이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뭐 새 정치, 정권 교체, 투표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 그 판세를 뒤집으려면 네. 과거 안 전 후보를 지지했던 부동층이 문 후보로 돌아서야 되는 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끌어당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판세는 아주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역부족이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엔 뒤집기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 하셨는데. 저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가령 자동차 시동 걸어가지고 네. 시속 한 100km 가려면 엑셀을 밟아도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걸리죠. 시간이 필요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보도 네. 우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누가 출마했고 아니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좀 배울 만큼 배우고 이런 분인데 네. 안철수가 사퇴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좀 네. 극심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네. 이 내용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2, 3일 걸리고. 완전히 확산이 아직 안 됐다. 예. 또 그 다음에 알려진 이후에도 이제 저녁에 막걸리 소주 한잔 하면서 네. 아씨 그럼 안철수가 돕기로 했으니까 우리 그럼 문재인 찍어야지 이런 얘기를 또 술자리에서 또 여성분들은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넣고 이제 또 입하고를 떨어야 됩니다. 네. 그 시간이 또 2, 3일 걸리고 시간이 이러다 보면 이제 필요하다. 전파 속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변수를 가지고 이다 아니다가 갈려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씨가 아직 후보냐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얘기가 정확해요. 예. 지금 저쪽 민주당 쪽은 후보가 안철수 씨가 후보인 것처럼 지금 비중이 있는 주연이 네. 아직도 주연이고 문재인 후보는 아직도 조연에 그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아마 그 빗대서 위트 있게 한 그런 거예요. 건 아니고요. 정보 자체에 대한 얘기했어요. 지금 왜 그대로 지금은 가느냐? 이제 철수와의 전쟁은 끝났고 예. 실수와의 전쟁만 남았다. 철수 변수는 끝났다. 철수 변수는 예. 이제 이미 여론조사에 다 엎어졌어요. 예. 그 문재인 지지도에 다 엎어졌고 노동일 교수가 아까 그 안철수가 지원 유세하는 게 석연치 않다 이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자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 뭐냐면 네. 문재인을 찍어라가 아니라 네. 차정치는 내가 할 테니 기권을 하든지 투표용지에 안철수를 써라. 말씀 심하게 하십니다. 아니, 지금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분명한 메시지를 네.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 혼동하지 말고 내 워딩을 잘 해석해라 하고 지금 네. 계속 애매모호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결국 비슷한 생각이 안철수 드네요. 후보 네. 전 후보의 지지가 편집장님. 이게 적극적이냐 왜 아니냐를 문제가 뒤집어지느냐. 말씀할 때 예. 안철수 전 후보는요, 제가 영어 수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영어 S 수고? 적극적 S 파서블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적극적일 수 없는 지지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S 적극적 S 적극적 S 파서블. 파서블. 예. 중학교 때 배운 얘기인데 왜 이런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들으니까. 드리냐면, 예. 안철수 전 후보가 예. 지금 당장, 문재인 후보의 뭐 예를 들면 손을 들어준다든지 문재인 네.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네. 무릎 꿇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마 적극적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한 10일 전에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설마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길거리 유세까지 하면서 도와주겠느냐 그런 적극적 네. 지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걸로 보면 지금 길거리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예상했을 때는 뭐 SNS 정도로 혹은 뭐 무슨 동영상 정도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소극적 지지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길 원한다.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거 지지는 확실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 영향력이 이제 좀 더 이제 예. 시간이 좀 지나야 더 많이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네. 영어 사전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적극적이란 단어에 대한 국어 사전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영어 사전, 국어 사전 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예, 어쨌든 네. 네 분 다 예. 안철수 변수가 가장 큰데 끝났다, 변수는 아직 살아있다. 역시 안철수 바람이군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게 엑셀레이트가 밟으면 가속화될 속도가 거다?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대개 보면 대다 희망사항들이고요. 그렇죠. 희망사항이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측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힘들 알겠습니다. 거다라고 예,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시고요. 뭐, 예. 뭐가 분명히 그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 관측 얘기를 아니, 굳이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얘기하니까, 하는데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세요. 가시고, 교수님 먼저. 가시고. 예. 왜냐면 예. 왜 그러냐, 무슨, 아까 네. 이건 맞죠? 사실 뭐, 네. 뒤집어 얘기하면, 네. 뭐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권이 유리하다, 문재인 후보가 네. 유리하다. 그건 네. 뭐 맞는 거니까, 네.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네. 안철수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문재인을 지지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네. 왜 그러느냐. 저는 사람이 왜 첫 번째 말한 게 되게 본심이잖아요. 안철수 처음 나왔을 때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념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이 그게 표출되는 것이 그런 이런 소극적인 워딩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대선 예. 출마할 예. 때부터 혹은 그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 나올 때부터 네. 그 책에 혹은 뭐 대선 출마 워딩에 정확하게 네. 현 정권의 연장은 절대 반대한다는 말이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네. 첫 얘기가 만약에 그 뜻이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그 첫 뜻은 더욱더 명확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설명 또 한 가지가- 가마지만 붙이고 네, 김변호사 하셨으니까 아니 안 했어요. 안 하시고, 했어. 하시고. 안 했어. 아니, 누가 안 지금 했으니까. 카운트해야 돼. 아, 나 저기 예. 했다 안 했다는 제가 하고 진행도 제가 합니다. 예. 진행 좀 하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좀 예. 말씀하세요. 아니 네. 객관적인 수치에 뭐 희망을 뭐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선을 하기 전까지는 심지어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던 51% 맥시멈까지 그 여론조사 수치를 봤거든요. 네, 그 수치도 있었죠. 네, 예, 그 예. 수치가 있었는데 일요일 이후 나온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박근혜 후보 지지도가 전부 맥시멈 47%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51% 가는 여론조사는 하나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평균 2 내지 한 4% 정도가 일제히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6일날 오후 4시에 문재인 후보와 만나서 지금 식당 앞에서 손을 들었는데 네. 오늘이 지금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이제 한 3일 조금 네. 이 정도 지난 시간인데 네. 이 정도 3일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최소한 한 2에서 한 5% 정도 이 여론이 빠지고 올라가고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여기서부터 엑셀레이트가 네. 밟아서 가면은 뭐 5% 7% 가는 것은 금방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줄에 반영되고 질문 있다. 그-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은 저기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악셀레터 속도가 너무 늦네. 너무 늦어요. 벌써 단일화 과정에서요. 벌써 네.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후보는 문재인이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아직 뭐 그 안철수하고의
딜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딜도 다 근데 끝났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어떤 평균적인 모습이 알겠습니다.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네. 트위터를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됐습니다. 정보를 됐습니다. 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얘기는 안철수 여기까지. 효과는 예. 여기서 그만두고 네. 오늘의 TV 메인 토론 이벤트 좀 하죠. 예. TV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편집장님께서 제일 그 막내시죠? 그렇죠. 예, 자, 제가. 브리핑을 형님들 위해서 합니다. 아, 오늘 토론에 오늘 TV 대해서요. 토론에 대해서. 예, 오늘 예. 토론 일단 주제가 원래 예. 뭐 환경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 이제 빠지고 예. 크게 네 개입니다. 이 경기 네. 침체 장기화에 따른 그 대책 경제 민주화 실현 방안, 네.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방안, 복지 정책 실현 방안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네. 주로 이제 경제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 특히 이제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네. 아마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박 후보는 아무래도 이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 비판하는데 시간 많이 좀 할애할 걸로 보이고 네. 특히 이제 중산층 70% 만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만들 건지 구체적인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는 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정책의 허점 파고들 전략을 지금 세웠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경제 민주화, 가짜 민주화 이렇게 가짜 경제 민주화는 구도를 좀 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네. 이정희 후보 네. 1차와 비슷하게 이제 막강한 공격력 아마 선보일 거로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브리핑 좋았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아, 예. 네. 뭐 깔끔하게 네, 정리했잖아요. 깔끔하셨죠? 네. 예. 근데 그저 요번에 TV 토론에서 변수는 역시 이정희 후보예요.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정희 후보에게 제안을 하면 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TV 토론에서.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떨어집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네. 후보를 오늘 계속 공격을 하면 네. 네. 그럼 박근혜 후보가 떨어져요. 그 방법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뭐 그럴 듯 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우선 아마 여기 그 박근혜 후보가 네. 뭐 국민의 평균 담세율을 한 40% 정도로 올리고 네. 재벌 해체하겠다고 선언하면 네. 아마 이정희 후보가 당장에 지지 선언할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뻔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OX 아, 한 번 더, 예.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면 운동에 좋습니다. 네. 이번 TV 토론이 네.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경제 공약을 보고 마음을 바꿀 것이다. TV 토론을 보고 지지자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면 오고 면 바꿀 오고. 것이 있다면 있다면 바꿀 오야. 것이다. 영향을 바꾼다. 미칠 것이다가 그것이 오. 아니, 영향인지 뭐 지지자를 바꿀 것인지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영향이 크다. 영향. 예. 영향이 크다. 영향이 크다. 그럼 영향이 없다. 영향이 크. X 들기 어렵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두 분 다 약간 그럼 저 X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아니, 남들이 자기 생각 같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보어드신 줄 알았어요. 노동일 교수님 평소에 존경하는데 요 의견은 좀 다르네요. 네. 안 돼, 이봉규 달라야 교수님께서 되니까. 혼자 근데 말씀을 이제 혼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의미가 먼저 좀 뭐.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우선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그 미국에서도 그 TV 토론이 그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아주 초박빙일 때 그 어떤 그 의견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처럼 벌어져 있을 때 이걸 선거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TV 토론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네. 그리고 TV 토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TV 토론은 진짜 정책 대 정책으로 아주 신랄하게 붙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TV 토론은 1차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그렇게 정책으로 붙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 싸움이 될 것이다. 근데 네. 이미지는 벌써 다 나왔으니까 큰 영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정희 후보가 오늘도 발군의 토론 실력을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정희 후보의 약간 예. 전문 분야라고도 또 할 수가 예, 있어서. 그렇죠. 아마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진보 진영, 특히 노동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일선 노동 현장의 아픔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대학생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뭐 송전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게 정규직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법원에서 복직도 안 시키고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대기업 해체라든지 어떤 재벌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신랄한 비판이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민주화가 조금 수정되고 완화된 형태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기에 극복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정희 후보가 말하는 일반 보통의 어떤 하층민들 아랫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상당
정도 공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비가 많이 날 것이다. 최 입장님 일단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이 저는 제교에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제교에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갔다. 넘어갔다? 누가? 자기 꾀에 새누리당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무슨 꾀를 했는데 그러니까 넘어갔습니까? 이제 토론 안 하려고 양자 토론 네. 어떻게든 안 하려고 버티다 이제 법정 토론만 지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 토론 하나에 네. 굉장히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네. 이 정도 토론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 건데 종편까지 다 해보니까 지금 40% 가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정희 효과 아닙니까? 국민들 아니 그 나오기 전에도 네.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어떤 활약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정도 네. 많은 일차가. 사람들이 네. 봤다는 거니까 아마 이번 토론은 아마 40%를 넘어서는 정말 대국민 어떤 국민 드라마 정도의 시청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영향력 아까 영향을 물어보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향 자체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뭐 손해가 될지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거지만 네. 어쨌든 그 영향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제 봅니다. 일반론적으로 네. 봤을 때는 아까 이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서는 토론 잘했다고 지지율 많이 올라가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뭐 정책 보고 사람을 뭐 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겁니다. 공약을 보고 바꿀까 안 바꿀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나라만 아닌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좀? 미국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국 토론 자체가 정책 중심으로 서로 공방이 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인신공격을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할 네.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면 정책 자체가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정책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신공격 아니에요. 무슨 주제가 나오더라도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정책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네. 전체적인 얘기 뭐 하는 그런 사람 됨됨이 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 토론은 저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좀 잘 지적하셨지만 이정희 후보 때문에 토론 관심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이게. 네. 과거 같으면 이게 시들을 해가지고 별로 사람들도 보지도 않을 그런 토론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된 상황에서 그렇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볼 거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뭐냐면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는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그래서 무슨 그것이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아까 쪽이든 동그라미 어느 이유가? 쪽이든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그리고 또 한 있을 가지가 것입니다. 그 여론조사 네. 결과에 의하면 네. 이렇게 바꿀 의향이 있다. 네. 네. 문재인 지지만 박근혜 옮겨갈 수 있다. 또 박근혜 지지면 문재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게 한 10에서 15%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알겠습니다.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쪽에 한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김종인 위원장의 복귀, 뭐 본인은 뭐 나간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그 김종인의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복귀라기보다도 이제 네. 사실은 뒤에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좀, 기자회견 때 한번 네. 섰다는 정도고 예, 효과가 있을까요? 뭐 안 등장 다시 한번 안 서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네. 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 네. 비춰봐서 이 정도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밖에 받아들일 네. 수밖에 네.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쯤 그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근혜 후보의 진심을 그렇게 믿고 네. 또 뭐 박근혜 후보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종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믿는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또 김종인 위원장의 그 말을 네. 믿고 또 좀 뭔가 이 뜻을 부여하는 예.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못 미친다고 해서 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개념이 약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어떤 쪽으로 좀 토론에 임할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용도는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를 위한 거겠지 사실은. 네. 뭐 경제민주화 뭐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네, 아니라는 뭐 오늘을 그걸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사실. 것이고. 사전 차단용이다. 예, 그러니까 뭐 안 하냐 못하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 답이 있는 겁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경제민주화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결국 후보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는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과연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재벌의 순환출자, 기존 순환출자를 뭐 의결권을 제한하냐 이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이 들어도 그게 내 삶과 그렇죠. 무슨 그렇죠. 관련이 있느냐. 이게 어려운 순환출자라는 용어 예. 자체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 뭐 섬유의 상관은 의결권을 따라서. 제한하는데 예. 법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음. 내 삶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은 공약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공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후보가 그걸 다 채택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후보가 자기 철학 비전에 맞는 걸 채택하고 네. 그렇지 않은 건 채택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토론회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자기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얘기한다면 차라리 봐서 네. 문재인 후보가 뚜렷하게 대척점이 있으면 좀 국민들이 선택하기 편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똑같은 얘기 가지고서 뭐 별 차이 없는 거 가지고서 뭐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당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네. 이제 저는 색깔이 많이 좀 퇴색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겠다. 왜냐하면 벌써 몇 번째 이혼과 재결합을 한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미 저 당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당에서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아하. 분명히 워딩이 있었고 이양구 원내대표가 아주 멋있는 말을 날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도대체 뭔지 경제 공부를 했던 나로서는 뭔지를 모르겠다. 예. 실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뭔가 경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위해서 뭔가 했지만 그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 전체의 집단 정체성의 입장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사실상 실천할 의지나 생각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에 살 일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나의 정책이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지 뭐 통합진보당 같은 데서 만약에 그런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꺼내면 이미 김종인 위원장보다 더 전문가이거나 훨씬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자신의 정책,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 줄 만한 정당, 자신의 이름이 확실하게 남길 만한 정당을 지금 선택한 게 새누리당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뉴스는 아무래도 어제 주말 말고 김동용 위원장이 한나라당 전한나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예. 뭐 MB의 6인의 멤버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맞대응 아닙니까? 예. 동교동계가 네. 박근혜 캠프로 네. 비중 있는 사람들이 예. 리틀 DJ라든가 네. 한강옥 씨나 김경재 씨 이런 분들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의 그 통합의 리더십이 통했다. 그리고 또 영호남의 갈등을 어느 정도 그렇다고 완전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시킬 만한 중요한 카드였거든요. 그걸 성공시키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김동용 씨를 영입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는데 비중 자체가 약하잖아요. 이쪽 들어온 인사들 비중하고 김동용 씨가 뭐 약하다는 게 아니라 김동용 씨를 그렇죠. 김동용 씨를 과거의 인물로 봐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구정치의 1차 구정치죠. YS 시절, YS DJ 시절에 맹활약했던 현대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큰 비중 있는 정치인은 아니죠. 일단 구정치인으로 봐야 되겠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MB 정부의 인사에 다만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김동용 지금 아마 무슨 의장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그 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분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 좀 높이 사서 이번에 그 같이 민주당에 같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3당 합당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완전한 야당이었고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었던 건 맞는 건데 그러니까 김동용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도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어떤 뭐 의지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업적 같은 걸 어느 정도 평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느냐. 글쎄요, 뭐, 원래 이제 약자를 쓸 정도가 되면, 정치인에게서 약자를, 뭐, DJ라든지 YS 이렇게 이제 약자를 쓸 정도가 되면 대단히 이제, 비중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보통은. 근데, 김동용 의장 같은 경우도 뭐, DR이라는 그 약자가 있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없진 않다. 뭐 약자가 있으면 비중이 높고. 보통 이제 그런, 일반적인.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벌써 이제 수명이 평균 수명이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80세 가까이 되는데 사실 60 넘고 70이 돼도 머릿속에 지적 아까 이면섭 전 의장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좀 청춘하고 뭔가 자기가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싶은데 지난번에 하나가 또 뭐 이렇게 김경재 또 김동용 이런 분들 뭔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정치
과정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근데 예.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홈그라운드에서 아무런 역할 부여를 안 해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경재나 지금 하나밥 이런 분들도 아니 이쪽에 예. 민주당 아무런 역할을 안 주니까 서울에서 뭔가 역할이 있을 자기 자리를 찾아서 옮겨 가시는 거예요. 네. 예. 김동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예. 지역에서 제가 이제 선거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보면 뭐 예. 동장하셨던 분, 또 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들 사실은 예.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적인 생활과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62, 3세가 되면 아무런 역할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뭔가 정치를 포함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좀 작업을 좀 네.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좀 박주선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채널A 저녁 방송에서 이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처음에 이제 그걸 터뜨리셨고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인터뷰가 나왔는데 박주선 의원이 내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지지자들이 자신을 전남의 어떤 산속에 지금 아니요, 그거는 오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해서 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한시간 전 있는데 뉴스를 예.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네.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거는 네.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네네. 만류를 하는 바람에 네. 이제 그거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한다는 게 정확한 팩트고요. 네. 네. 그 뭐 무슨 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산속으로 끌고 가서 뭐 제가 본 기사 거기까지 아니 무슨 했는데. 납치를 예. 했는데 휴대폰 어떻게 하고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근데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 구도가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주 지역 시내에서도 구도도 이 네. 민주당 후보, 민주당 대신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네. 좀 생겨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대구에서도 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좀 예. 생겨야 되고, 이렇게 크로스로 알겠습니다. 좀 예. 국회의원들이 생겨야 그건 되겠어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네. 저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네. 뭐 저는 그 한광옥 씨나 네. 뭐 네. 한화갑 씨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온 것은 뭐 상당 부분 그 아까 얘기하던 역할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현재 과거 민주당이 아니다. 그야말로 친노 세력에 점령된 완전히 그 다른 색깔의 민주당이라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이런 쪽에 선뜻 마음을 못 주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호남 지역 정치인들이 다 지금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미래의 희망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미래 장래 호남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인들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싹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섭섭한 감정이 그분들 중에서 표출됐다고 근데 보고. BR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친박계 김동연 같은 학살당한 친이계가 이쪽으로 물론이죠. 옮겨갔다고 볼 수도 그러니까 뭐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네. 저는 이 현상이 뭘 보여주냐면 네. 사실 이런 것이 만약 그 미국처럼 민주당원이었다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화당으로 가거나 반대 네. 역할이나 이건 저희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에요 정치도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면 양당 모두가 마치 이념적으로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보수정당이다 둘 다. 네. 사실 마치 그렇죠. 어느 쪽이 집권하면 뭐 세상이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별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네.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요. 저는. 맞습니다. 그 이제 네. 정책은 또 아마 양당 모두가 상당히 수렴해가는 그럼요. 과정이기 네.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노동일 네. 교수님 의견에 적극 100% 동의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동교동계가 박근혜 캠프로 온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근혜 통합의 리더십과 지금 민주당도 그거 아니에요? 통합을 한다고 예. 그래서 김동 예, 디아를 예, 데려온 예. 거 근데 그 통합에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어디가 더 큰 빅텐트를 쳤는지는 그냥 나오잖아요. 예. 이제- 여기는 중통합, 거기는 대통합. 아니, 뭐 예, 그렇습니까? 아니, 쓱 봐도. 네. 그냥 뭐 봐도 통합이, 네. 어느 네. 통합이 큰지, 네. 뭐 호남도 DJ계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네. 보수라는 보수는 싸그리 다 긁었죠. 예. 통합으로 빅텐트를 봐도 텐트 규모가, 예. 규모가 벌써. 아니 근데 뭐 나오는데. 가방끈 크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텐트 크다고 그래서 전쟁 잘하는 네, 거. 오히려 아니, 너무 보수가 통합의 의미가 뭐 네. 크기만 봐도 알잖아요. 통합이. 네. 어느 정도 네. 포함이 포괄적이 이게 됐는지. 저 부대찌개 같은 거 끓이다 보면요. 네. 이것저것 막 넣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것저것 정말 다 넣다 보면 네.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닌 밥이 될 가능성도 꽤 예, 예. 커지는 것도 사실. 알겠습니다. 보수가 굉장히 한 발 더 나가면 연합을 하니까. 위험해집니다. 예. 한 발 더 나가면 위험해집니다. 네, 예. 네. 위험하지 않은 거 한마디만 네. 사실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로서는 네. 그 한화갑, 한광 이런 리틀 DJ를 왔던 분이 네. 결국 다른 품으로 갔다가는 뼈 아프게 느껴야 돼 굉장히 아픈 사실은 거죠. 호남 예. 지역의 이제 민심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하게 네. 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이제 늦기는 했지만 문재인 네. 후보가 앞으로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민주당 많이 쇄신하고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을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고 지금 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반성하는 것 자체는 김 여사님, 예. 실례지만 호남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 분이시면 그 지역 민심을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지역에 고향에 내려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동교 동계가 이렇게 동교 동계가 이쪽으로 아니, 넘어온 저기 거에 대해서. 오랜만에 저기 아주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세요? 역시 그래서- 관록이 있으시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 마침 다 이분들이 호남 분이시고 우연히도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짜 호남 민심 이분들 말고 그러니까 정확히 그 말씀드리면 바닥 민심은 어떤지 네. 이 궁금합니다. 벌써 이제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의식 속에서 아까 DR이 사라졌던 것처럼 네. 호남 안에서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호남 안에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의식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네. 관심의 네. 대상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는데 네. 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서구에서 지금 이정현 공보단장이 40%를 얻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도 네. 새누리당 누군가가 당선이 돼야 되고 지역 구도가 좀 넓어져야 된다는 네. 것은 호남민들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거는 있어요. 굉장히 원론적인 네,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 호남 쪽에서도 아마 지금 여론조사하면 박근혜 후보 지지도가 한 20% 가까이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투표. 현실화될 17, 가능성이 굉장히 18%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한 28%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렇게 가야 돼요. 네, 너무 지역색을 드러내지 않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호남 쪽도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전과 같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견제해서 보면 네. 참 좋은 일이고 좋은 방향으로 예. 가고 있다. 내가 아는 호남 네. 친구하고는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고향이 어디 다른가 거기서 동네마다 좀 의견이 다른가. 이거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네. 예,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예. 뭐 의지를 내비치셨는데 누가 돼도 대선 직후에는 정계 대개편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느 한 척이 되면 그냥 뭐 소폭 개편이 끝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어떻게 왜 보십니까? 그렇겠습니까? 예.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 되면 문재인 후보가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는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힘이 그야말로 말하나 한 방에 쭉 빠집니다. 네. 저기 뭐 정동영 예, 후보처럼 예, 그렇게 예. 쫙 빠져서 네. 일개 그냥 뭐 의원, 의원 국회의원. 정도로 네. 세력이 약화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현상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 그것 때문에 안철수 씨가 지금 네.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네. 가짜 유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관된 주장이시고. 박근혜 후보가 지면 네. 박근혜 후보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정계 은퇴한다고. 네. 당연히 은퇴하면은 지금 대장이 은퇴하면 네. 그거에 저 당을 잡으려는 그 예. 각축전이 벌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예.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안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안 후보는 후보. 글쎄 그 지금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음에 보궐선거서부터 자기 사람 벌써 배치하려고 그러고 네. 차차기는 자기가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함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정계 대개편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역시 경우의 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글쎄요 문재인 현 후보가 만약에 뭐 약간의 몰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계 대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네. 분명히 이제 정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피력을 했고, 저는 그 방법에서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네.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이 민주당을 완전히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한 대쇄신을 아마 그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아마 안철수 후보가 다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을 네. 것 근데 같고요. 제 생각은 정계 개편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네. 모멘텀이 없어요. 뭐냐면 선거가 이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뭐 한 3,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이러면 네.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 같은 경우는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멘탈 붕괴. 예, 미친 듯이 날뛰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정계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선거가 없어요 당장에. 아하.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가도 이미 네. 국회의원 의석 안정돼 있고 피차의 이념적 지향성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굳이 뭔가 정계 개편을 위한 움직임 같은 것은 또 선거 과정에서 표출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무슨 협의 모습 같은 것은 비출 수는 있겠지만 네. 과연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멀리 3년 반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정계 개편 자체가 안 일어날 듯 하다가 그냥 수면 안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계기가 없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상당히 순수하시고 순진하신데 그러세요? 저 외모 그대로 아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순수하신데 감사합니다. 칭찬인데 굉장히 순수하시고 예.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순수하게 보면 안 돼요. 예.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안정화될 거다. 천만에 의원 빠진 달고 있지만 줄숙입니다. 우리나라 권력은 줄숙이기 때문에 대장이 바꾸면 다시 그 이합 집산해서 또 대장 그룹을 만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으로 있죠. 그 빠진 달고 있죠. 국회의원 빠진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린 보수 정치 아니에요. 보수 밑으로 헤쳐 모여하면 보수가 떨어지거나 보수가 바뀌고 그러면 이쪽으로 또 그게 정계 개편이라는 거지 국회의원 빠질 내려놓는 게 개편이 아니다. 저도 이런 정계 얘기죠. 교수님은 어떻게 개편이 보십니까? 저도 정계 개편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는데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을 제가 만났어요. 네, 어떤 분을 뭐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이런 얘기했더니 아이 정치인들 말을 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선거용이에요. 일단 선거용이고 네. 안철수 세력까지 품을 수 있다, 품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건데 네. 사실은 문재인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안철수를 왜 거기다가 끼워줍니까? 그리고 본인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안철수 네, 전 임명진 후보로서는 받지 않겠다. 정치적 장래가 있으려면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안 참여하지 참여해야지. 말고 외곽에서 그럼. 지금처럼 네. 계속 외곽을 때린 전술을 써야지 거기서 장관하거나 뭐 아이, 총리하면 그걸로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절대 후보요?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총리나 장관 하면 아이, 절대.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임명직 맞지 않겠다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먼저 선수 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게 그렇죠. 아무것도 만 장치적 장래가 거죠? 있으려면 네. 있으려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네. 문제는 또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또 딜레마가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의 정치적 리더십을 증명해 봐야 돼요. 보여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 네. 리더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을 만들든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도 초선이란 말이에요. 초선 의원이 네. 정계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아주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든 참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정치 하시는 분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별로 움직임이 없을 것 같기도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지켜보죠. 네, 한번 별로 지켜보고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오늘 TV 토론에서 또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짚고 넘어간 게 이정희 후보의 역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는데 사퇴할까요, 안 할까요? OX입니까? 뭐 아니면 그냥 저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퇴하지 네.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갈 왜냐면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이 사퇴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를 사퇴한다는 건 그런 의미겠죠. 네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문재인 후보 지지에 그다지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아마 이정희 후보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이정희 후보에게도 역시 중요한 뭐 과제가 역시 자신의 자신이 포함된 당을 살려야 된다는 의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3차 TV 토론회 끝나고 네. 사퇴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예. 않나 3차까지 이렇게. 가고. 3차까지는 간다. 예, 왜냐하면 3차까지 TV 토론회 지금 네. 이제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서 네. 지금 통합 진보당의 의제들 또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 세력의 의제들을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TV 토론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고 네. 그래서 토론회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정희 후보가 1% 정도 지지율인데 그게 뭐 표로 하면 한 30만 표 가까이 된다 그러대요. 근데 정말로 박빙의 승부로 가면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 가서 어떻게 저 같으면 안 하죠. 좋습니다. 그런 예. 정말 그 판을 벌려준 게 있는데 네. 왜 합니까? 아하. 관측 통은 왜 그렇더라고. 2차 토론 끝나고 뭔가 거칠 결정할 예, 예. 것이다 했는데 아니 3차까지 공짜로 어허. 그 통합진보당의 그 위상을 뭐 네. 이정희 후보의 위상을 한껏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3차 끝나면 3차 저도 토론 이후에 고민할 어때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3차 이제 19일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네. 충분히 사퇴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교수하고 비슷한 3차 토론까지 무조건 간다. 네. 네. 예. 그리고 막판에 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딜을 한다. 문재인 후보하고요. 아. 예. 예, 정권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네. 장관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마어마한 그 세력이 있습니다. 자리가 네. 뭐 네. 국영 기업체라든지 네. 정부 단체라든지 네. 거기에 어떤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그러면 내가 후보 던진다. 사퇴한다고 문재인. 도움이 될까요?
아니 박빙의 승부에서는요. 네. 선거라는 건요. 선거 해보시면 알지만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진짜. 예. 아, 진짜 무슨 악마와도 짓이든지. 손을 잡는다. 아이 무슨 짓이든지. 네. 불리한 줄 알면서 불리한 네. 건 네거티브 이미 다 끝났다고 보고 선거 네. 막판에는 네거티브 효과 없어요. 그냥 표 저쪽에 30만 표 올 수 있으면 30만 표 보고 딜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쟁점에 대해서 너무 뜨거운 토론 네. 벌려주셔서 오늘 날씨가 다 녹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차 TV 토론 지켜보면서 또 네. 나중에 이런 얘기 좀 네, 되새겨봤으면 그렇게 해주시죠. 좋겠습니다. 예.